안녕하세요.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목가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목가는 1935년 12월 신인문학에 발표됐죠. 이 목가의 사전적 의미는 전원시의 하나, 전원의 한가로운 목자나 농부의 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고 소박한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죄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허수아비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적으로 보면 백신의 작가의 단편소설 학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용목 작가의 단편소설 목가 낭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네 처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지? 내가 집으로 내려온 날 밤에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더니 이렇게 물으신다. 봄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는 돈을 안 주시겠다고 하시므로 이번까지만 돈을 주시면 내 아내까지 다 서울로 데려다가 살림을 하겠다고 굳이 졸라서 그때도 또 돈 300원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므로 이번 내려오면 을에 이러한 말씀은 들으리라 얘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네, 장차로는 그리 되겠습지요. 할 밖에. 하니까 아버지는 무엇이 장차라니? 놀라신다. 일이 아직 채 되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했더니 아니, 일이라는 게 대관절 무슨 일이관데 그리 힘이 든단 말이냐? 어디 좀 자세히 알아나 보자. 이게 3년째인가 원 4년째인가? 아버지는 그 일이라는 것이 너무도 세월이 없는 듯이 이렇게 대들며 턱을 내미신다. 아닌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실에 있어서 나의 일이라는 것은 취직에 있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4년 동안이나 취직을 못하고 돈만 가져다 쓴다기는 너무도 창피해서 돈을 얻어내는 한 수단으로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거짓말을 해놓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취직이 돼서 달리 거짓말을 꾸며대기 전에는 끝은 언제나 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나는 이번에도 이런 형편에서 또 돈을 가지러 내려왔으므로 역시 그 뜻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 그 회사 때문에 그렇지요, 뭘. 그 무슨 회사기에 그렇게 힘이 든다느냐? 한솥 다 됐는데 아직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나는 돈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될 것이었으므로 아예 이 기회에 대답 삼아 또 내다 붙었다. 아니, 뭐야? 또 돈? 아버지는 이제 돈 소리는 듣기도 무섭다는 듯이 흠칫하고 놀라시며 얼굴을 모로 돌리신다. 내 일을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4년이나 넘었는데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돈을 가져다 쓰자니 실로 아버지를 대할 면목이 없었다. 그것도 남처럼 여유나 있는 돈이면 모르거니와 얼마 되지도 않는 전답을 팔아다 쓰자니 딱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집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하노? 오락기관이 있나 이야기 동무가 있나 이렇게 와서 며칠씩 있는 것도 참으로 참기 거북한 노릇이여늘.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 같은 도시에 취직을 하고 살려니까 좀처럼 되지를 않는 것이다. 됐네 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되지도 않는 취직에 운동비만 쓰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시켜준다는 그 녀석들이 괘씸해서 그만 집어치우고 집으로 내려와 문화주택이나 하나 본때 있게 지어놓고 라디오 축음기나 쓱 틀어놓고 앉아서 소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하나 못한다는 것은 자신으로서도 부끄러운 노릇이거니와 우선 동네 사람들의 치소란 원 들을 수가 없었다. 속세를 벗어난 성자처럼 도시를 떠나 청아한 농촌에 파묻히는 것도 누가 그렇게 알아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보다 더한 명예가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땅이나 파먹는 무지한 것들이란 이런 것을 알아주지를 못한다. 이건 바로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한 자리 해야 되는 줄로만 안다. 공부란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취직을 위해서 하나?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지경이다. 더 참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500원만 가졌으면. 아버지야 놀라건 말건 나는 또 이렇게 내다 붙였다. 아무리 해도 나는 그렇게 못 살 것이니까 아니 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취직 운동비도 그렇거니와 우선 가을 양복도 또 한 벌 하여야겠고, 겨울까지 서울에서 나려면 아무리 절약을 해도 그렇게 아니 가지고는 예산이 맞지를 않았다. 아니, 회사를 금으로 만드냐, 은으로 만드냐? 대답도 없이 앉았던 아버지는 입맛이 쓴 듯이 끙 하고 가부며 한숨만을 남기시고 휙 나가버리신다. 아버님, 어서 500원만 더 해주세요. 이번까지만 주시면 제 손으로 벌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아버지를 또 붙들고 졸랐다. 안 된다. 안 돼. 아버지는 이제는 도무지 안 주시기로 결심을 한 듯이 힘있게 맞고 패를 주지 않으신다. 아니, 하던 일을 성사를 해 놓아야죠. 이제 다 된 일을 돈 500원 때문에 못한다면 일을 하던 본의도 그렇거니와 어디 제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이 안 될 게 무엇이냐? 그러다 그 체면 더 버리지 말고 아예 그런 생각을 단념해버려라. 그럼 그것도 안 하면 놀기야 어떻게 하겠어요? 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놀고서야 밥을 먹나? 농사해야지, 농사. 나는 이렇게 뭘 이해한 아버지인데 잠옷 놀랐다. 아버님, 그게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농사를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한다면 그 치소는 누가 받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거니와 그건 아버님께도 도리어 불명예해요. 치소는 어느 놈이 한단 말이냐? 내 손으로 내가 일하는데. 그리고 공부한 놈은 뭐 밥 안 먹고 산다디? 아버지는 비웃는 태도이시다. 또 그뿐 아니라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성자야 능지성인이라고 농촌에서야 사람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몰상식한 것들과 어떻게 밤낮 마주 앉아 살아요? 네가 그것부터가 틀린 정신이야. 네가 공부를 했거든 몰상식한 촌사람들을 가르쳐서 가히 이야기 동무가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네 자격이지. 무엇이 어째? 어떻게 마주 앉아? 난 원 요즘 놈들 알 수 없더라. 공부를 해가지고 와선 눈가리야 높아가지고 촌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쭐거리며 서울이 밥 먹여주냐? 사람은 흙 속에서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사는 게야. 대원 참. 힘없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는 잿더리에다 대를 탁탁 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나는 딱했다. 다시 더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은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잠자코 있을 수도 없었다. 아버님, 그거에 어디 된 말씀입니까?
거 다 사람 나름으로 가는 게지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분수가 있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문학교의 교수는 못 돼도 적어도 중학교쯤은 돼야지 우선 체면상이 안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도 나라는 인물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듯이 픽 웃으신다. 하시고는 간지럽게 내 낯을 쳐다보신다. 나는 부끄럽담보다 불쾌했다. 아버지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한번 튀겨서 마음을 풀고 싶었지만 아버지인지라 아무리 불쾌해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자면 또한 어디까지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사야만 되겠기에 나는 그대로 잠자코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살까 하고 가까스로 궁리를 하며 며칠을 지나자니까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나를 건넌방으로 부르신다. 건넌방 윗간에는 맏형님, 작은형님 두 분이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나는 내게 대해서 무슨 의논이 있나 생각을 하며 나도 한켠짝에 치우쳐 앉았다. 자, 내가 너희들을 다 정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로다. 아버지는 내가 들어와 앉는 것을 보시더니 말을 이렇게 꺼내신다. 우리 삼형제는 잠자코 들었다. 인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나를 바라보신다.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면서도 나는 급한 마음에 얼른 대답을 했다. 오늘 저녁 너희들의 세간을 아예 다 가르자.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한 번씩 훑어보신다. 아버지의 이 계획은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 살림살이를 맡겨서 붙들어 두려는 수단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짐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 소리가 어떻게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전권의 자유가 없는 나는 언제부턴가 속으로는 좀 그리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아직 형도 세간을 안 났으므로 나부터 먼저는 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못 내고 있던 차이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면 너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글쎄요. 이렇게 시원치 않은 뜻을 보였다. 하니까 아버지는 떨찌해하는 대답인 줄만 알고 바짝 다지신다. 글쎄요라니 아예 오늘 저녁 제 목금씩 다 가르자. 이러한 아버지의 의견에 형님 두 분은 물론 동의였다. 그것은 자기네들은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꾸덕꾸덕 일만 하는데 벌어놓으면 내가 죄다 올가다 쓰는 것이므로 혹은 이것이 형님들의 간청으로 된 일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형님들은 나의 대답이 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고들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듯이 글쎄요, 아버님이 그렇게 해야 되시겠다면 그렇게 합지요. 하였다. 하니까 아버지는 뜻대로 되는 것이 반가운 듯이 빙그레 웃으시며 헌데 세간은 이렇게 갈라야 되겠다. 너희들도 다 알지만 우리 논이 지금 남아있는 게 꼭 12,000평인데 큰 집이 5,000평, 그리고 작은 애 4,000평, 셋째 너는 3,000평. 나는 벌써 속으로 다 이렇게 작정을 해 놓았다. 셋째는 3,000평이 적다고 하겠지만 적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작은 아이가 나무럽질 않아. 계획적인 선언을 하신다. 나는 도무지 어째서 그런지 몰랐다. 그래,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부를 하며 쓴 돈이 15,000원이나 된다고 하시면서 집안 돈을 혼자 썼으니 나의 몫은 을에 적어야 옳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세간 나는 것을 바라는 뜻은 갈라놓은 후에는 그것을 내 임의로 팔아서 서울 올려다 집을 잡고 살려던 차였다. 예산대로 제목 다 온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수지가 틀리거니 이제 그나마도 못 되는 것을 나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세간 안 납니다. 당연히 안 나요. 나는 굳게 이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 번 말씀을 내신 아버지는 종시 듣지 않으셨다. 형들도 그리해야 옳다는 듯이 모두 아버지의 편이었다. 나는 도무지 골이 나서 뛰어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태도는 강경하셨다. 며칠이 지난 어떤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읍에를 좀 가볼 일이 있어서 양복으로 옷을 바꿔 입으려니까 양복이 두었던 곳에 없었다. 어머니더러 물어보아도 모르신다 하시고 누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데 세간을 갈랐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 아내는 기뻐서 벙글거리더니 오늘 아침은 일찍이 우리의 몫에 던져진 논에 새를 보러 나갔다고 한다. 나는 아내의 심사에 더할 수 없이 불쾌했다. 세간을 똑같이 갈라주지 않으면 끝내 안 난다고 졸라야 할 것인데 아내는 그것으로도 만족해서 새까지 보러 다니는 것이다. 양복건도 물어볼 겸 해서 나는 단박들로 나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차 시간이 급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 때 돌아와서 톡톡히 알아듣도록 일러야겠다고 머릿속에다 불쾌한 금을 빡 긋고 할 수 없이 두루마기를 떨쳐 입고 떠났다. 그러나 저녁 때 돌아오려던 것이 하루를 묵게 돼서 그 이튿날도 저녁 때 돼서야 나는 돌아왔다. 뒤란에서 넘어진 바주를 세우시던 아버지는 내가 주의를 벗고 나오는 것을 보시더니 얘야 부르신다. 금년에 참 벼는 잘 됐느니라. 이삭이 막 방망이 같구나. 어제 종일 벌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벼가 제일이더라. 나더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나시더니 너 고래에 나가서 새 좀 봐라. 저녁 때가 되면 참새 때문에 얼마나 축이 나는지. 내 뒤란의 바주 마저 세우고 나갈게. 좀 나가봐라. 이러신다. 나는 그것이 어지간히 싫었지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네 논의 새를 보아라 하고 따져 이르신다면 그것은 볼 수 없었지만 따지지 아니하고 보라는 데는 마다할 수가 없었다. 할 것도 없으니 나는 삼복염 나갔다. 집에 내려온 지가 10여일이 지나서야 나는 이 고래트리를 처음 나왔다. 벼는 내 소견에도 참 잘 된 것 같았다. 알이 뚜글뚜글한 것이 다닥다닥 붙은 참된 이삭이 논빼미마다 저런이 깔려서 바람이 스칠 때마다 굽실굽실 파문을 놓으며 우쭐거렸다. 이 1500평이나 되는 고래트리를 주위로 내 몫에 같다는 한쪽 구석의 논빼미에는 허제비, 즉 허수아비 하나가 위풍 좋게 작대를 들고 섰는데 작대 끝에 매달린 산산이 찢어진 타올이 바람에 풍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펄럭거렸다. 소를 먹이려고 타고 나가는 마을 아이들 서너시 지나가며 이 허제비를 보고 노래격으로 다음과 같이 부르며 지나간다. 누른 논의 허제비 우습고나야. 양복쟁이 허제비, 신사 허제비. 이 소리를 듣고 보니 그것은 과연 양복쟁이 허제비였다. 비가지로 그린 박첨지상에다 맥고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앞가슴을 턱 잡아젖히고 서 있었다. 순간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산뜻하였다. 그 양복은 빛이 심히도 나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 양복이 될 이치는 물론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미안쩍어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한 나의 양복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소위일 것을 짐작했다. 전답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 세간을 안인한다고 고집을 해도 듣지 않고 건넌 마을에 내 집까지 사놓고 내 뜻에 맞게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굳게 듣지 않았더니 아버지 역시 굳게 나의 발목을 잡아매려고 양복을 버렸는가 보다 짐작되었다. 그러나 양복을 감춘다면 모르지만 저렇게 버리게 만드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나는 입맛이 쓰담보다 골이 났다. 그것은 갓 지은 것임에 아깝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도무지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나더러 새를 보라고 한 것은 그 허제비를 보라고 고의로 잃은 말인지도 모를 것 같았다. 대체 아버지는 양복이 왜 저리 미우실까? 나는 볼이 부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왔다. 너 왜 벌써 들어오니? 지금이 한참 새들이 모여들 땐데 하시다가 아버지는 나의 퉁퉁이 부은 볼을 살피시고는 어쩐 일인지 몰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신다. 생각하면 말도 하기가 싫어서 나는 잠자코 앉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꺼냈다. 제 양복 간수 안 했나요, 아버님? 양복? 너 논에서 못 봤니? 논에서 보다니요. 왜 그 허접이 논에서 못 봤어? 아버님, 망년이세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니, 난 또 그건 못 쓸 거라고. 걔가 양복으로 허재비를 만들어 세우더니 그게 그럼 쓸 건가? 난 모르겠다. 네 안악이 어제 아침에 내다 세웠으니. 아버지는 도리어 의아한 눈을 동그랗게 뜨신다. 나는 그제서야 그것이 아내의 장난인 것을 알고 세간을 나서 농사를 해먹자고 밤낮 조르더니 피랴엔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내 양복 어쨌니? 나의 이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제발 이젠 양복 생각은 마세요 좀. 아내는 미안한 듯이 머리는 못 들고 그러나 반은 아양에 가까운 목소리로 어른다. 양복 어쨌냐고 묻잖아. 글쎄 일하시는 데야 양복해서 뭘 허우. 고운 옷을 입으시면 손에 흙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이년은 계집년이 뭘 한다고 밤낮 벙벙. 이거사 양복을 어쨌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글쎄 참 그 허제비 같은 양복쟁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꼴은 참 전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창피해서 더 말을 못했다. 과연 동네에서들은 이렇게까지 수군거리는 것인가 하니 한껏 벼르고 있던 나의 주먹은 그만 힘없이 떨렸다. 글쎄 고 열맞이기로 농사나 지어 먹어야지. 서울 가서 계시면 몇 해 만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마저 팔아먹으면 불쌍한 건 나예요. 그래 제 것 없으면 어딜 가서 밥을 빌어 먹어요. 나는 아내가 그 열맞이기에 만족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치부에 있던 그 어느 어떤 금이 갑자기 불룩하고 일어섰다. 이거사, 너는 똥을 줘도 그저 좋아서 먹겠구나. 그 논 열맞이기가 그렇게 귀하니? 다시 그 논에 새 보러 다녔단 봐라. 핀잔을 주었더니 아이고 그래서 당신은 봄에 내 놀이개까지 살살 긁어 올려다 다 팔아먹었군요. 안 속아요. 글쎄 이제는 톡 쏜다. 아버지가 뒤란에서 이 소리를 듣고 희죽희죽 웃으신다.
뽐내던 내 위신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등골에서 땀이 오싹하고 서리우며 낯이 확확 달아왔다. 그러니 뱉어놓은 말이라 다시 틀어막을 수도 없고 손을 한 개 대서 창피한 꼴을 자위라도 시키자니 북처럼 치면 더 큰 소리만 날 것 같아서 흥분에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눈을 흘겨서 그러지 않아도 어느새 그리고 하고 뒷말을 꺼내는 아내의 입을 틀어막으며 문 밖으로 나왔다. 누른 논의 허접이 우습고나야 양복쟁이 허접이 신사 허접이 소를 먹여가지고 고래트리로 들어오던 아이들이 그 허접이를 보고 또 이렇게 노래격으로 건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와서 이 소리를 들으니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 것처럼 부끄럽다. 계용목 작가의 목가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소설의 내용적으로 보면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백신혜 작가의 학사, 채만식 작가의 앙탈, 이 두 작품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용목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오리알, 연애사파, 수달, 청춘도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